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최신 기출 문제를 풀이를 하려고 하는데요. 2024년 변형이 된 부분을 반영을 해서 문제 풀이를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이렇게 제 유튜브에 보시게 되면은 제 김쌤의 컴퓨터 자격증 유튜브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컴활 2급 실기 완전 정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를 1회차부터 공부를 하신 분들은 요 1회차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1회차가 아마 여기 이렇게 있을 거예요. 1회차부터 공부를 차근차근히 10회차까지 다 공부를 하신 분들은 요 또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재생 목록이 있으니까 요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요 목록이 나올 거예요. 여기 컴활 2급 10일 완성 여기에 들어가셔서 순서대로 1일차부터 공부를 먼저 하시고 또 요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합격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1회차부터 공부를 다 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또 어느 정도 컴활에 대한 실기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고 시험장에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는 우리 어떻게 보시냐 하면 문제 푸는 순서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몇 분 안에 40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니까요. 요 기본 작업 2하고 기본 작업 3번 작업을 마치고 분석 작업 1번, 2번 이 분석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점수 배점이 10점, 10점이 되기 때문에 분석 작업은 완벽하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작업에 있는 매크로하고 차트 그리고 마지막에 계산 작업의 함수 문제를 5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함수 문제를 풀 때도 골라서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이도가 조금 쉽게 느껴지는 거 내가 이거 잘 풀 수 있겠다라고 하는 함수 문제를 먼저 풀고 그리고 맨 나중에 기본 작업 1번에 있는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함수 문제를 풀다가 모르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기본 작업 1번에 있는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5점을 얻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70점을 넘어야 되는 거니까요. 요 70점을 넘을 수 있도록 전략을 자기 본인에 맞게끔 전략을 잘 짜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기본 작업 1번을 한번 먼저 볼 건데요. 1번은 요 같은 셀에다가 A3이면 요 A3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A3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입력을 하는 순서는 열 단위로 입력을 하는 게 빠르다라고 하는 거 그거 조심하시고 영어 대소문자 날짜 형식인지 아니면 그냥 입력한 건지 그런 거 구분 잘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저희는 그럼 기본 작업 2로 가보겠습니다. 문제 A1부터 G1을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바꾸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셀 서식에 들어가서 셀 서식에 들어가 주셔서 셀 서식에 들어가는 단축키는 컨트롤 우리가 2번이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 들어가서 요 맞춤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 요거 눌러주시고 글꼴에 들어가서 크기가 글꼴에 나와 있으니까 아예 여기서 그냥 바꾸죠. 글꼴 크기를 얼마로 바꿔주라고 했냐면 14로 변경을 하라고 했습니다. 굵은 기울임꼴 요거 해주시면 되고 요 밑줄을 이중실선으로 하라 그랬어요. 밑줄 이중실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 굵은 기울임꼴 크기 14 이중실선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 밑줄에서 여러분들 회계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4부터 A6 요 컨트롤 키 누르고 A7부터 A9 그 다음에 A10부터 A11 여기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A3부터 G3은 셀 스타일을 여기 있는 우리 셀 스타일 있죠? 이렇게 나오는 거 여기를 뭐로 바꾸라고 그랬냐면 연한 녹색이면은 요게 연한 녹색의 60% 강조색 6번 요게 되겠죠?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D4부터 F11이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사용자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천 단위 구분기호가 들어가야 돼요. 0은 0대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뒤에 근데 뭔가 붙인 단위는 없어요. 그러면 셀 서식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표시 형식 가시면
요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얘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뒤에 0은 0으로 꼭 표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로 표시가 돼야 돼요. 이렇게 0은 꼭 0. 뒤에 0이 없으면 이거는 틀립니다. 이거를 이렇게 샵, 쉼표, 샵샵, 샵으로 하시면은 안 돼요. 여러분들 꼭 얘는 뒤에 0이 붙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F7, 요 F7 셀에다가는 판매 1이라는 메모를 삽입하고 항상 표시 자동 크기로 지정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메모를 삽입하는 방법은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새 노트죠? 새 노트. 이게 같은 2021 버전이라고 해도 어떤 거는 메모라고 나와 있고 지금 저처럼 새 노트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주로 2021 버전이면 새 노트로 나올 겁니다. 얘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내용을 지워 주시면 됩니다. 내용을 지우고 여기다 뭐라고 적어 주시면 돼요? 판매 1위라고 써주시면 돼요. 판매 1위 이렇게 써주시면 다른 데를 클릭하면 메모가 없어져요. 그러면 이게 메모가 항상 표시되게 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표시. 그리고 자동 크기를 지정할 때는 가장자리를 이렇게 클릭해야 됩니다. 가장자리를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격차점이 나오죠. 그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모 서식에 들어가면 요 맞춤 탭이 나와요. 여기서 어떤 거 눌러야 돼요? 자동 크기.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마지막 A3부터 G11에다가 모든 테두리 집어넣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하라 그랬어요. A3부터 G11까지 테두리에 들어가서 모든 테두리 한번 눌러주고요. 다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완성이 됐습니다. 네, 기본 작업 3번으로 가볼게요. 기본 작업 3번에서는 조건부 서식이랑 고급 필터, 자동 필터 이런 문제들이 잘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고급 필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장애복지시설이 300 이상 이거나라고 나왔어요. 이거나가 되면은 얘는 뭐가 돼야 돼요? OR 조건이 돼요. 그럼 OR 조건은 조건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된다? 얘는 다른 행에다 써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다른 행에. 그 다음에 지역자활센터가 200 이상이다라고 하는 거. 또 여기에다 나오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어디에다가 A15, B17에다 써야 돼요. A15에다가 먼저는 장애복지시설 요거네요. 엔터 필드명이 먼저 나오게끔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다가는 지역자활센터 여기 엔터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다가는 300 이상이다. 얘가 300 이상이죠. 그 다음 이거 나니까 여기 아래쪽에다가 200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장애복지시설이 300 이상이거나 다른 줄 된 거죠. 지역자활센터가 200 이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데이터에 가야지만 고급이 있죠. 여기 들어가서 어디 다른 장소의 목사예요. 목록 범위는 지금 반짝반짝 거리는 거. 가끔 이 필드명을 빼고 목록 범위 지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안 돼요. 조건 범위 여기입니다. 그리고 복사 위치는 문제에서 복사 위치는 A19에다 나오라 그랬어요. A19.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고급 필터 결과는 요 지역, 요 장애복지시설, 지역 자활센터 순서대로만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잠깐만요. 둘, 넷, 여섯, 여덟, 10개. 둘, 넷, 여섯, 8개. 여기 지금 300 이상인 거 다 나오고, 그쵸? 300 나왔고, 아닌 것들이 나온 거는 지역자활센터가 200 이하. 200 이하인 게 다 나왔죠. 내용이 좀 많이 나와서 그랬는데, 맞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누구누구, 요 지역,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하고 얘는 없애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없애야 되는 부분을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우리 뭐 눌러주시면 돼요? 요 삭제. 그래서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없어졌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잠시 계산 작업은 건너뛰고 우리 어디 분석 작업으로 가볼게요. 분석 작업에 들어가서는 분석 작업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통합, 피벗 테이블, 그 다음에 정렬, 부분합, 그쵸? 그 다음에
가상 분석에 있는 시나리오라든가 데이터표, 그 다음에 우리 통합 이런 데이터표랑 목표가 찾기 이 중에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분석 작업은 점수 100점이 10점이고요. 부분 점수가 아예 없다고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해서 제품 생산 현황표에 제품 코드는 필터, 생산 모델 행 이렇게 이동하라고 하고 결과는 어디에 나오라 그랬어요? A24에 나오라 그랬죠. 그럼 우리가 피벗 테이블 하기 위해서는 범위를 지정하고 삽입에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은 이쪽에 눌러주면 어디에다가 기존 A 어디에요? 24예요.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났죠? 커서는 여기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문제를 보면은 제일 먼저 뭐를 여기 필터 제품 코드를 요 필터에다 갖다 넣어주래요. 갖다 넣고 생산 공장은 행에다 갖다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값에다가는 열에는 뭐 노란 말이 없어요. 값에다가는 뭐를 넣으라 그랬냐면 분량 수량의 요 값 합계 그죠? 합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목표 수량과 생산 수량은 평균이에요. 먼저 목표 수량은 평균 여기 가서 바로 평균으로 바꾸죠. 평균. 생산 수량은 갖다 놓고 얘도 뭐로 바꿔요? 얘도 평균. 이렇게 평균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A24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네,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감 영역의 목표 수량과 생산 수량 요 목표 수량과 요 생산 수량은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셀 서시 대하 상자에서 숫자 범주의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소수 자릿수를 두 자리까지 표기를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빌드 표시 형식 있죠. 여기 들어가서 어디 범주 숫자 범주에서 천 단위 기호와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몇 자리로 두 자리로 표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맞게 해주셔야 돼요. 요 부분 그쵸?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생산 수량도 하라 그랬죠? 얘도 다시 빌드 표시 형식에 들어가서 숫자 천 단위 구분기호 몇째 자리까지? 두 자리까지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피벗 테이블에다가 연한 요 스타일 넣으라 그랬어요. 여기 피벗 테이블 분석이 있고 이쪽에 디자인에 들어가야 요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랑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눌러서 연한 파랑 피벗 스타일 보통 지금 몇 번이라 그랬죠? 16번. 요 보통의 16번이라 그랬어요. 보통의 16. 연한 파랑 피벗 스타일 보통 16번. 요거네요. 색깔이 이렇게 까만색으로 나오네요. 그죠?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맞죠? 중간이 바로 여러분들 보통이고 여기 보면 피벗 연한 파랑 피벗 스타일 보통 16 써있죠? 네, 그거 그대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분석 작업 2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나리오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름 정의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I4셀의 이름을 I4면 여기네요. 여기 이름을 뭘로? 이름은 우리가 어디 가서 여기 이름 상자에 가서 지정하는 거죠. 여기다 이름을 뭐라고 쓰라고 그랬냐면 순이익률 오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G16이면 여기에요. 요 G16에다가는 뭐라고 써주래요? 순이익 합계. 그리고 시나리오를 들어갈 때는 어디를 범위를 지정하고 들어가야 되는지 자꾸 헷갈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면 시나리오 1번, 시나리오 2번에 보면은 이쪽에 이렇게 숫자가 바뀌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지금 누구예요? 순이익률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고 우리가 어디에 가서 요 데이터에 가면 이쪽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 있죠? 이 부분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셔서 추가. 요 시나리오 이름을 요 추가를 눌러주시고 이름이 지금 누구예요? 순이익률 증가. 순이익률 증가. 그쵸? 오타 없게 변경셀이 이미 지정하고 들어왔습니다. 얘를 몇 퍼센트로요? 25%. 그대로 적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추가 눌러서 이번에는 시나리오 이름을 뭘로 써주셔야 되냐면 순이익률 감소 적혀져 있죠. 확인 눌러주시고 몇 퍼센트요? 15%.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에 요약을 눌러주시면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얘를 눌러주는데 이 결과 셀은 G16이 변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선택이 되어 있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타나요. 그런데 저 지금 뭐가 잘못됐죠? 결과 셀에 이름 정의한 게 지금 안 나타나 있어요. 이러면 이거는 틀리는 거예요. 이러면 이거 0점 처리돼요. 여기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아까 여기에다가 이름 정의를 했는데 엔터를 정확하게 안 눌렀나요? 순이익 합계 이렇게 엔터를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름 정의된 거를 한번 확인 좀 한번 해볼게요. 여기 순이익률, 순이익 합계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들 얘를 먼저 지워야 돼요. 얘는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거 얘는 지우고 다시 지금 우리가 가상 분석에 들어가면은 지금 여기에 가서 요 시나리오 관리자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게 있죠. 이미 있으니까 마지막에 요약을 눌러 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요 순이익 합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름만 다시 어떻게 하시고 정의하고 요약을 다시 한번 눌러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매크로 작업을 하실 때는 이 매크로 작업을 할 때는 뭐 순서는 자기 마음이긴 하겠지만 먼저 저는 버튼을 먼저 만들 거예요. 이 버튼을 먼저 삼각형 빗면 여기 컨트롤의 단추 요 버튼을 여기 위치에다가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기록을 하고 두 개를 다 기록을 하고 마지막에 지정을 할 거예요. 버튼에다가.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동일 시트 사각형 빗면 B10부터 C11이에요. B10부터 C11 이 부분이죠. 여기다가 사각형 빗면 우리가 요 도형에 들어가면 요 사각형에 요 기본 도형에 있는 사각형 빗면 요거죠. 요걸 눌러서 여기에 폭에 딱 맞게끔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 텍스트를 평균이라고 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평균이라고 입력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엔 20부터 F11이에요. 이 부분에다가 범위를 지정하고 이번에는 우리 개발 도구로 들어가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개발 도구에 들어가서 삽입에 요 양식 컨트롤에 있는 요 단추죠. 얘를 여기부터 여기까지 셀 단위로 정확하게 맞출 때는 여러분들이 Alt키 누르고 하는 거 아시죠? 네, 요거는 열려 있는 걸로 하면 안 되고 현재 통화 문서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매크로 위치는 어디다? 현재 통화 문서다. 확인 눌러주시고 여기다가 I자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요. 클릭하고 써주시면 돼요. 뭐라고? 서식이라고.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를 기록을 할 거예요. 맨 처음에는 A4부터 H 여기 8에다가 1월부터 6월에 평균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면 커서는 이렇게 바깥쪽에다 놓고요. 개발 도구에 들어가서 매크로 기록 눌러주시고 매크로 이름은 지금 누구예요? 평균입니다. 여기다 평균이라고 적어주시고 바로 가기 키는 생략 현재 통화 문서는 뭐예요? 여기 현재 통화 문서 요거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매크로 저장 위치는 확인을 눌러주시고 여기다가 평균을 계산을 할 거예요. 직접 쓰겠습니다. 함수 마법사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쓰셔도 돼요. AVRAGE 그래서 어디 1월부터 6월까지 가로 닫고 엔터를 눌러줘도 되지만 저는 여기서 이 체크를 눌러줄 거예요. 그리고 아래로 채우기 핸들 그리고 빈 셀을 클릭한 다음에 개발 도구에서 기록 중지를 눌러주게 되면은 매크로가 하나 기록이 끝났어요. 네, 두 번째 매크로는 A3부터 H3에다가 표준색과 채우기 색을 넣어주라고 하는 매크로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깥쪽에 커서를 먼저 놓고요. 우리 매크로 기록에 들어간 다음에 매크로 이름을 서식이라고 작성하시고 위치 한번 확인하시고 확인. 그 다음에 어디를요? A3부터 여기 H3까지 범위를 지정을 하고 홈에서 글꼴색을 무슨 색깔로요? 빨강으로 바꿔주시고 요 표준색은 노랑으로 변경을 할 겁니다. 이 표준색은 노랑으로 변경을 할 거예요. 여기 표준색은 무슨 색깔이요? 여기 노랑으로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바깥쪽을 클릭을 하고
개발 도구에 들어가서 기록 중지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이제 두 개의 버튼에다가 매크로를 기록한 걸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에 평균. 여기서도 여러분들 요 위치는 꼭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고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에 들어가신 다음에 뭐로 들어가면 돼요? 서식.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 눌러보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차트로 가볼게요. 차트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져 있고 차트는 완성된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죠? 요걸 보고 우리가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클릭하고 2019년 계열과 합계 요소가 제거되래요. 요거는 우리가 차트 필터 차트 필터에 들어가서 2019년 빼고요. 합계 요 합계를 뺄 거예요. 빼주고 여기서 적용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차트 범위가 수정이 됩니다. 두 번째, 세로 축의 최대값을 5,000원, 기본 단위는 1,000원으로 바꾸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다 클릭해 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우리 축서식에 들어가서 여기 기본 단위 여기 나오죠? 요 최대값은 얼마요? 5,000. 5,000 엔터. 네, 기본 단위는 얼마로요? 1,000원으로. 이렇게 엔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수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22년. 2022년이면 노란색이거든요. 요 노란색 계열 중에서도 전부 다 값을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에다가 클릭을 하고 클릭을 해주시고 레이블 바깥쪽으로 플러스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에 어디요? 바깥쪽 끝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주시고 범례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게 범례잖아요. 요 범례에다가 클릭을 해주시고 범례에다 클릭을 해주시고 범례 위치는 어디로 바꿔주시냐면 위쪽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바뀌었고요. 미세효과 황금색 강조 사로 바꾸라 그랬어요. 요거는 요 서식에 가야 돼요. 서식에 들어가셔서 요 도형 스타일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 미세효과 황금색 강조 4번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네, 차트 영역은 이 바깥쪽이 차트 영역이잖아요. 여기 그림자는 안쪽 가운데 테두리는 둥근 모서리로 넣으라 그랬어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영역 서식에 들어가면은 여기 테두리는 여기 가면 둥근 모서리 여기 보이죠? 그리고 효과에 들어가야지만 요 그림자를 어디로요? 여기 눌러서 안쪽 가운데 여기죠? 안쪽 가운데 여기다 이렇게 넣어 주시게 되면은 크게 요 모양이 바뀝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첨단의 기호가 이렇게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죠. 요거는 우리가 요 레이블 서식에 들어가서 레이블 서식에 들어가 주셔서 여러분들이 요 표시 형식을 이렇게 숫자로 바꿔주시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수정되는 과정에서 빠지는 거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문제 보시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색상은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 문제를 풀 때는 같은 색상으로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고 이제 어디로 가면 돼요? 계산 작업. 이렇게 다 완성이 되면 우리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계산 작업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계산 작업으로 한번 가볼게요. 1번부터 한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함수를 이렇게 보시고 살펴보시고 쉽겠다라고 하는 함수를 먼저 풀어주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1번에 가서 표 1에서 A3부터 A11에 첫 번째 문자가 A가 나오면 본사, B가 나오면 지사, C가 나오면 지방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 보면은 첫 번째 문자가 셀 주소에 해당이 될 거고 A가 값이죠. 이면이니까 얘는 같다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럼 본사, 지사, 지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출력돼야 되는 값이 3개니까 if의 개수는 -1을 하면 if의 개수는 몇 개가 들어가요? 2개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클릭하고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서 if로 가볼게요. if 가서 이 조건을 어떻게 써야 돼요? 여기다가 조건을 어떻게? 첫 번째 문자가 사원 번호의 첫 번째 문자는 레프트로 우리가 가져와야 되니까 여기다가 레프트 사원 번호의 첫 번째 글자가 얘가 뭐가 나오면 A가 나오면 문자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본사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본사가 돼야 돼요.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요게 셀 주소, 얘가 부동어, 얘가 갑이에요. 요게 나오면 참이야. 참이 되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 참값에 가서 본사가 출력이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함수가 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다시 마지막 칸에다 클릭하고 다시 뭐 들어가요? if에 들어가서 또 한번 적어주시는 거야. left 요 사원 번호에 이번에 무슨 글자가 B가 나오면 얘는 뭐가 된다? 지사. 그렇지 않으면 지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화면을 제가 이쪽으로 좀 당겨서 확대를 시켜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이죠? 네, 여기 식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요 조건이 A가 되면 일로 가고 또 B가 나오면 일로 가고 A도 아니고 B도 아니면 지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확인 눌러주시고 채우기 엔들 하면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런 if 문제가 요 2024년도에 추가된 if s로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if s로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저희가 요거 if s로 한번 풀어볼까요? 요 문제를 이렇게 여기 옆에다가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if s를 검색을 하고 if s로 들어가서 if s는 여러 조건에 나와 있는 값을 한 번에 다 보내는 거예요. 그죠? 여기 로지컬 테스트 요 조건이 뭐가 나오면 A가 나와서 사실이다 그러면은 본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지컬 테스트에다가는 조건을 써주셔야 돼요. 그 조건은 사원 번호에 있는 첫 번째 글자가 뭐가 나오면 A가 나오면 true가 나왔을 때 돌려줘야 되니까 누구예요? 본사잖아요. 본사 써주면 되고 다시 left 요 사원 번호에 있는 첫 글자가 뭐가 나오면 B가 나오면 뭐로 가는 거예요? 지사로 가는 거예요. 그쵸?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나머지는 뭐가 돼야 된다? 지방이 돼야 된다. 지방이 돼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뭐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if도 있고 F도 있다라고 하면 if가 여러 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이 if s를 푸는 게 더 적절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식을 보면 이렇게 쓰고 바로 본사 또 바로 쓰고 지사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나머지 A와 B가 아닌 거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지방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if가 여러 번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if s로 푸는 게 더 편할 수는 있어요. 그죠? 답이 나오는 거는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형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 2번 문제는 디민이 나왔어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함수죠.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빌드명을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이 1반인 학생의 최저 점수와 3반인 학생의 최저 점수의 평균을 구하래요. 그러면 1반과 3반에 대한 뭐예요? 조건도 있어야 되고 두 개에 대한 평균값을 구한다. 그러니까 디민을 구한 다음에 평균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조건을 여기다 쓰라고 나와 있네요. 반. 여기다가 반, 몇 반? 1반 써야 되고 여기에다가는 반, 여기는 3반이라고 써야 되겠죠. 왜냐면 여기 빌드명 바로 밑에는 2반밖에 없으니까. 조건을 적어 놓고 그다음에 무슨 함수 먼저 들어가야 돼요? 에버리지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에버리지에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1반에 대한 디민, 여기다 2반에 대한 디민. 그럼 그 두 개에 대한 평균값을 에버리지가 구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첫 번째 칸에 들어가서 D민으로 가볼게요. D민으로 들어갑니다. D민에 들어가서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 빌드명을 포함한 전체 범위. 그쵸? 이렇게 직접 쓸 수 있으면 직접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열번호는 1번, 2번, 3번이죠. 3번. 조건은 지금 몇 반? 1반인 거예요. 그죠?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구한 상태에서 내가 에버리지가 끝난 게 아니니까 확인 누르면 안 되죠. 이럴 때는 다시 여기 수식 입력줄에 있는 여기는 수식 입력줄에서 여기 에버리지를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여기다가 넘버 2에다가 클릭하고 다시 한번
디민에 들어가면 되겠죠. 전체 범위는 동일하고 열 번호도 동일해요. 뭐만 달라요? 조건만 다르죠. 반이 몇 반인 거? 3반인 거. 그죠? 이렇게 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줘야 돼요. 에버레이지 안에 디민이 들어가서 여기에 구한 결과, 여기서 구한 결과에 대한 평균값이 최종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64.5가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클릭을 하고, 판매량이, 여기 판매량이 이렇게 있어요. 이 판매량이 10 이상, 20 미만인 제품들의 판매 건수 비율을 구하라 그랬어요. 비율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여러분들 나누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벌써 알려줬어. 이 비율은 전체분의 부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 10 이상 20 미만 판매 건수에 해당이 되는 게 부분이잖아요. 요게 이제 카운트 if s로 풀어야 되고, 전체 판매 건수가 몇 개인지를 구하는 거는 카운트로 구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판매량에 대한 비율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먼저 카운트 if s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자, 클릭을 하시고 카운트 if s로 들어가 볼게요. 카운트 if s에 들어가서 첫 번째 조건은 뭐가 돼야 돼요? 판매량 중에서 몇 개 이상인 거? 10 이상인 거. 우리 조건 입력을 할 때는 양쪽에 큰 따옴표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조건이 또 뭐가 있어요? 이번에는 뭐예요? 10 미만. 미만이라는 기호 잘 봐야 되겠죠? 10 미만이다. 아까 요거 20 이상인데. 20 이상이죠. 20. 요게 10 이상이고 20 미만이에요. 그죠? 숫자 잘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10 이상. 여기 10 이상 맞죠? 그리고 20 미만. 20 미만 맞죠? 이렇게 요거에 10 이상 20 미만에 해당이 되는 거에 대한 개수는 4개가 있대요. 그리고 나서 어디에 가서 수식 입력줄. 이쪽에 수식 입력줄에 들어가서 나누기. 그리고 전체 요 판매량의 개수가 몇 개냐? 카운트가 나왔죠? 이건 직접 쓸게요. 카운트 어디? 여기 전체. 가로를 닫아주면은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몇 퍼센트가 됐어요?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 이렇게. 여기가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가 부분, 여기가 전체예요. 그래서 나누기 해야 된다. 만약에 비율 구하는데 나누기를 알려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나누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4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에 가서 보시게 되면 4번 문제는 기록이 이렇게 있어요. 기록이 가장 빠른 선수의 기록을 찾아서 여기에다가 표기를 하는데 이렇게 표기를 하래요. 어떻게? 요렇게 표기를 하래요. 시간을 뒤에 시간이라 붙이고 분은 분 뒤에다 붙이고 초는 초로 이렇게 붙여야 돼요. 그죠? 그래서 hour가 나온 거는 시간 추출, minute가 나온 거는 분, 초가 나온 거는 세컨드 때문에 나온 거고, 스물은 이 기록 중에서 가장 작은 거를 구하라고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에 먼저 들어가야 돼요? hour부터 먼저 들어가야 되겠죠? 이거 직접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여기다 클릭하고 는 hour로 들어가서 여기 안에 스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스몰에 들어가서 어디에 있는 이 기록들 중에서 제일 작은 거 1, 요게 스몰이에요. 여러분들 또 요 스몰은 복사를 좀 해놨다가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복사 한번 해놓을게요. 컨트롤 C 눌러서 가로를 닫고, 그리고 뒤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시간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엔드 연산자 이용해서 시간. 됐죠? 그러면 1시간이 나오겠지. 제일 빠르니까. 그쵸? 그 다음에 뒤에 분이 들어가야 되니까 다시 엔드 연산자 이용해서 뭐가 들어가야 돼요? minute. MINU 들어가서 스몰 아까 복사한 거 있었죠? 컨트롤 V. 요런 거는 문제 풀 때 복사를 사용을 하시는 게 실수도 줄이고 시간도 빨리 좀 풀 수 있고. 가로를 닫고요. 다시 뒤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분이 들어가야 돼요. 분을 그대로 써주는 겁니다. 들어갔죠? 또 이제 초가 들어가야 되니까 다시 연결 연산자 넣어 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연결 연산자 하나 안 넣어주게 되면 그때 이제 실수가 나오게 돼. 그러니까 오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세컨드.
세컨드에 들어가서 다시 컨트롤 V 가로를 닫고 마지막에 엔드 연산자 이용해서 뭐 적어야 돼요? 초를 적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답이 이렇게 나와요. 1시간 32분이 여기 있었네. 그죠? 이렇게 해서 답이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함수 내용을 좀 보시면 여기 함수 내용을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여기 보이죠? 이렇게 여기 엔드 시간 또 다른 함수가 들어가기 위해서 엔드 연산자 들어갔고 또 엔드 분 또 다른 함수가 들어가니까 엔드가 들어갔고 여기 뒤에는 다른 함수가 안 들어가니까 엔드 초로 끝난 거죠. 그리고 hour, minute, second 그 안에 small 제일 작은 거.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복사해서 쓰니까 조금 더 빨리 좀 작업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는 복사를 해주시면 좋다라는 것도 같이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 여기 가서 보시게 되면 회원 코드 요 회원 코드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회원 코드 세 번째 문자니까 KS 여기 나오는 거죠. 세 번째 글자 때문에 미드가 나왔습니다. 지역 코드를 이용해서 지역을 표시하시오 라고 했어요. 여기다 클릭하고 무슨 함수에 들어가서 H 룩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서 요 룩업 밸류라고 하는 거는 요 회원 코드가 아니라 회원 코드에는 세 번째 글자예요. 그러니까 미드 회원 코드에 있는 세 번째 글자. 그럼 추출이 돼서 여기 뽑아져 나와 있죠. 테이블 어레이 어디다? 여기다. 얘는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슨 참조해야 된다? 절대 참조.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요 아래에 있는 내용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이행이잖아요. 그래서 행 번호는 이행이 돼야 되고 정확하게 K가 나오면 경기, B가 나오면 부산. 그래서 마지막에는 0을 써주셔야 돼요. 나 0 안 쓰겠다라고 하면 영어 단어 펄스를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쵸? 요거를 알고 계셔야 돼. 이렇게. 그죠? 여기 미드 찾으려고 하는 가, 찾으려고 하는 가, 그다음 테이블 어레이 표 범위예요. 요 표 범위는 무슨 참조가 들어가야 된다? 절대 참조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몇 회? 2행. 0을 꼭 적어주셔서 일치하는 값이 나올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답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요거 실기 시험을 필기를 합격하고 실기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10일 완성 1회차부터 10회차를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기출 문제를 풀어보셔도 돼요. 그래서 올해 지금 오늘 올린 거랑 기존에 작년에 올려놓은 기출 문제 다 풀어보셔도 됩니다.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추가된 함수 몇 가지만 더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작년 기출 문제에 올라와 있는 거와 지금 올리는 기출 문제 10일 완성을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